오히려 25bp 올린 게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연준이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믿자. 올해는 예측을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. 주식 투자하는데 슬슬 사는 건 없어요. 암만 시장이 무너지고 어려워도 가는 종목은 있어요. 2차 전지 관련된 것들, 이런 것들 중에서 가능한, 투자 가능한 거.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진짜 오늘 또 오셨을 때 이제 3월 FOMC 이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파월의 한마디, 그 다음에 옐런의 한마디, 이걸로 나스닥이 미국 증시가 좀 장중에 무너졌어요. 네. 근데 사실 어제 우선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25bp 올린 게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동결을 더 걱정했어요. 동결한다는 얘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연준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은행 시스템 붕괴 리스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린 인플레랑 싸움을 일단 포기했어.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래도 이번에 25bp를 했다는 거는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빅 스텝도 아니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간다. 다소 이것도 은행 시스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 긴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다라고 얘기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뭐가 나오면 거기에 더 원해요. 자꾸 더 원하니까 그럼 시장이 그럼 5월에 조금 더 올리고 왜냐하면 점도표 보면 5월에 조금 더 올리는 거로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올리고 그럼 6월부터는 인하나?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요. 시장이니까. 그렇죠. 그런데 거기에 파월 의장이 쐐기를 딱 박아버렸어요. 어제 그런 거 없다. 올해는 그런 거 없다라고 그냥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. 이제 상황 봐서 어떻게 하겠다도 네, 아니고. 아니고 인하는 없다. 올해는.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해 보겠다는 여운을 남김으로 해서 사람들이 한 25bp는 5월쯤 더 올리겠구나. 그러면 애초에 지난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금리의 최고 수준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런 의미로 봤는데 이제 시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뉴욕 시장이 좀 빠진 거는 뭐 보통 이제 세 섹션이 다 1.6 뭐 언저리에서 이렇게 빠진 거는 그냥 그저께 오른 거 다시 뺀 거예요. 그저께는 앨런 장관이 좀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인데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나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니네 뱅크런 하지 마. 그리고 지금 심각하게 뱅크런이 일부 은행 취약한 은행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오히려 알려준 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봐 장관이 다 책임진대잖아. 그래서 이제 환영으로 움직인 거예요. 근데 이제 지금 뭐 예금 보험 기금에 있는 것도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1282억 그것뿐이 없어요. 그것뿐이 없어요. 이번에 SVB에 2,800억 들어갔었는데 그것뿐이 없고 뭐 외환 안정기금 땡겨다 쓴다 그래도 그것도 달랑 380억. 그러면 뭘 갖고 다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냐.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. 미국이 기축통화인데 그냥 찍으면 되지. 그렇죠. 인쇄소 사장 맘대로 찍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을 줘야 그래야 연준이 그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그걸 하려면 국가부채인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승인 받아놓은 게 37조 4천억인데 요것도 한 100억, 200억 좀 넘어 있어요. 근데 뭐 그 정도야 올해 세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커버해서 된다 그러는데 덜커덕 여기다 그거를 하는데 지금 미국 내부의 국내의 상업은행 예금 총계가 17조가 넘어요. 17조 달러. 네. 그러면 이거 뭐 그러니까 뭐 막 찍는다. 이거는 진짜
상식을 벗어나는 얘기고, 암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, 우리가 예측 그러니까 타당성 있는 예측하고 그렇지 않은 거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포괄적 보험 없다. 자넷 옐렌이 한 발 딱 물러선 거예요. 그런 계획 없다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? 한계가 있다. 네, 한계가 있고 뭐 이제 뭐 우리도 그런 걸 느꼈는데 미국 자체에서도 지금 뭔 소리를 한 거냐? 왜 이딴 소리를 했냐?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옐렌 장관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. 금융 시스템 붕괴 없어.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건데, 이게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, 그래서 그저께 미국 시장 괜히 오르고, 어저께는 이제 정상화되니까 25bp는 그냥 예측했던 그렇죠. 거잖아요. 정상화된 만큼, 그러니까 어저께 뭐 미국 시장이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1.3개 섹션이 다 그 정도 언저리에서 후퇴한 거고, 특히 이제 그 다우가 많이 은행권은 뭐 싸늘해 지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입장에서는. 그리고 뭐 이제 뱅크런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다 모르지만, 아무튼 그 지방 로컬 뱅크나 취약한 은행 예금은 줄고 메가뱅크는 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돈이 있다 그러면 메가뱅크로 일단 옮길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이제 그런 거다.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뭐 낮게는 되지만, 제가 새벽에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에 그랬어요. 그렇지만 시가보단 반등할 거다. 올라올 거다. 왜냐하면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던 게 아니라 다 예측했던 일이 벌어진 건데, 사실은 그저께가 좀 이상했던 거죠. 그저께가 좀 이상한 짓을 시장이 반응을 보였어요. 하도 원하는 게 강하니까 그렇죠. 그쪽으로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랑 금리 차가 1.5%포인트 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4월 13일 날 우리 금통위에서 안 올릴 수 없죠. 예, 이게 22년 만에 최고라니까.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어요. 지금 이제 부동산 PF 뭐 이런 문제, 막 당국은 항상 괜찮다고 그러죠. 근데 괜찮다고 얘기는 하지만,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것도 괜찮다고 볼 수 없고, 또 한 가지는 뭐 전 세계 어디에도 국가 부채도 없고 개인 부채도 없는 이상한 거 있잖아요. 우리나라 전세 보증금. 네. 근데 이제 이게 집값 떨어지고 뭐 해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다 나가겠다 이러면 주인이 집 팔아야 돼요. 그러니까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우리 내부적인 자금 시장에 을 굉장히 경직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커졌다.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걱정거리는 될 것 같아요. 네, 하여튼 지금 연준 일단 신뢰를 좀 잃었기 때문인지 이렇게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안 믿는 분위기. 그래 올해 저 금리 인하 안 해 이랬지만 글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. 또.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그르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. 그냥 연준이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믿자.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늑대가 와요. 이번에도 니네가 어떡할 건데,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린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7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어요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? 주가가 튀어오를 거 아닙니까?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? 네. 지금은 다들 좀 반대쪽으로 보더라고요. 그렇죠. 오히려 얼마나 안 좋을 때니까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, 금리를 떨어뜨릴 만큼 긴박한 지금 상황이 오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공포가 또 이렇게 오잖아요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장이 무엇을 택할지는 몰라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, 뭐 4월엔 좋다, 5월엔 좋다, 6월엔 좋다 이런 얘기를 올해는 하면 안 된다. 올해는 예측을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.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냥 시장이 어떤 거를 나타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, 그게 올해 시장을 잘 넘기는 방법이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더더욱. 예.
지금 어쨌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이즈는 생기겠지만 그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돈이 부족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미국 정부 의지에 따라서 또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단지 그 과정에서의 그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할 뿐이지 결국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.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는 참으면 돼요.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3,300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. 여태까지 참았어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태까지 우리가 되짚어 보면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빵 하고 터져서 주가가 떨어지면 팍 사야 돼요. 그게 사실은 맞아요. 근데 과연 살 수 있느냐 이거죠. 3,300에서 여기까지 밀렸는데 진짜 뭐가 터졌어. 어려워졌어. 그래도 참으면 된다? 그 참으면 뭐 도로 원상태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? 저는 차라리 그런 때 어떤 시그널이 시장에서 나올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?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계속 축소되다가 뭐 실제로 유동성이 확대되건 안 하건 금리가 떨어진다.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부터는 고만 조이고 늘어날 거다.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건 시장의 수급이 변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거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아주 정확히 나와요.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히게 바닥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무릎 이하에서는 다 걸려요. 그 기술적 분석에서. 예를 들어서 그 뭐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뒤쫓아오는 10일 이평선이 위쪽으로 고개를 든다. 여태 내리박던 게 고개를 든다. 그러면서 그게 정배열 쪽으로 가면 그게 신호죠. 근데 그런 신호가 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부터는 이제 뭐 슬슬 사들.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주식 투자하는데 슬슬 사는 건 없어요. 팍 사야 된다. 네,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그것도 없어요. 주가는 그냥 팍 뛰어요. 튀려면 그러다가 내리꽂든지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든지. 지금 2차전지 보세요. 어떤 주식이 그건 그냥 이렇게 주식시장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서술할 때 주가는 점진적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한 10년치를 월봉 놓고 보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. 매일매일 시장에 울고 웃고 이러면서 시장이랑 같이 가는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거는 해나마나한 소리다는 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슬슬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슬슬이 어떤 때 슬슬 해야 되냐. 이걸 좀 규정화하자. 근데 그 규정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기술적 분석상에 나타나는 거다.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투자기 때문에 그냥 대충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이렇게 한다. 그 행동 강령을 아예 딱 정해놓으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건 과거에도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난 그것대로 하겠다. 그리고 이게 시장에 참여하는 그 모든 참여자들의 진짜 말 그대로 컨센서스 아니에요.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. 네. 지금 그렇다면 요즘 그 뭐라 그럴까요? 지금 오늘 그 연준에서 나왔지만 이런 거시적인 어떤 경제 환경 이거는 되게 좀 불안스럽단 말이죠. 네. 은행들 뭐 흔들리고 있고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쉬어야 될 것이냐 혹은 뭐 채권에 가야 될 것이냐 이 좀 많아요.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보는데 우선 첫 번째 자신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3,300부터 그냥 물린 덩어리가 아직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내가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 그러면 그냥 현금 갖고 계시는 게 현실적으로 나아요. 근데 뭐 요새 이제 또 뭐 그 정보가 많으니까 이럴 땐 안전자산이다. 그러니까 채권을 사자 이래서 채권으로 많이 움직이셨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이 생각보다 튈 때 더 강하게 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뭐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보면
그러면 진짜 우리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 더군다나 미국 국채 같은 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3월 8일 날 2년 미국 국채가 5.08이었어요. 3월 8일. 네. 그게 3월 20일 날 3.67로 떨어집니다. 그러면 폭등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채권 가격이 고 일주일 반 만에 141bp가 움직였어요. 아, 엄청 채권인데 네, 변동폭이 세요. 우리가 이게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의 대표로 꼽는 이유는 뭐냐면 변동성이 적고 황금성이 좋고 뭐 이런 거를 여태까지 들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1년 안에 막 30% 이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과연 우리가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진짜 얘기할 수 있나? 이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채권에서 뭐 다 채권하면 무조건 다 돈 버는다고 생각하지만 채권은 이런 거 아니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%의 채권을 투자했다. 그러면 그게 만기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보장받는 게 6%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의미로 나중에 주식시장이 막 움직여도 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것만 가질래 하는 분들은 뭐 일부 채권을 하는 것도 괜찮죠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거죠. 암만 시장이 무너지고 어려워도 가는 종목은 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그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가능한 투자 가능한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2주 전에 8위로 나와서도 제가 그래프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에코프로가 33만 3천 원대 지금 이거는 계속 간다 살아있다. 근데 이제 뭐 훅 간다 맞아요 훅 가요. 이거 갈 때는 훅 갑니다. 근데 그 언젠가 갈 때 때문에 투자를 못 할 거면 그냥 안 하면 되고 할 거면 언제든지 나는 먼저 뛰어내릴 각오가 돼 있다. 비행기로 말하면 그냥 낙하산 메고 문 옆에 있다. 이런 각오면 예를 들어서 단기 파동선이 11선이 우상향해서 살아있으면 그러면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. 네. 주식시장이 원래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마침 또 에코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. 그때 말씀하셨듯이 5일선이 11선을 꺾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다. 그리고 10일이 이렇게 올라가던 슬로프가 죽어요. 그러면 이제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. 그래서 그 뭐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, LNF 셋 중에서 제일 먼저 숙인 게 LNF예요. 그 LNF가 며칠 고생했잖아요. 그러니까 숙이면 일단 이거 왜 이러지? 왜냐하면 그 얘기 뭐냐면 2주 평균이 죽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을 가지고 주식시장 막 얘기하잖아요. 근데 광의로 보면 3년 전에 엄청나게 유동성 많을 때 우리가 BBIG 외칠 때 걔네들도 쏠림이었어요. 그때 BBIG 아닌 다른 것들 움직이도 않는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매일 속이 탔을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의 쏠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의 특성이다. 시장의 특성이다. 근데 그 시장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3년 전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큰 금융장세에서는 여러 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닉네임 막 붙이잖아요. 뭐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개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유동성에서는 그렇게 여러 개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제일 우리가 펼쳐놓고 봤을 때 그나마 2차 전지 관련들이 얘기도 되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근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주가가 다 빳빳이 서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. 모든 사람들의 주식시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. 자기 돈 갖고 남이 좋아하는 걸 사는 시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지금 오르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한쪽에 편집되면 될수록 꺾일 때는 무섭게 꺾이죠. 근데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내가 그 시장이
기술적 분석상 어떤 시그널을 주면 나는 더 먹는 것도 싫고 난 내리겠어 하는 거를 정하셔야 돼요. 정하시고 하면 결국은 그 3년 전에 우리가 BBIG 부르짖을 때나 사실은 거의 똑같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렇다.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야. 그렇죠. 뭐 네. 어떤 변동폭을 이기고 가져갈 수 예, 있는 거고 네.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각오를 네. 하고 네. 고점임에도 그런 그 투자를 할 수 있다. 네. 네,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.